국왕의 북새곡 먼저 좀 해볼게. 이 북새곡이라는 가사는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고 있는데, 화자가 시적 대상을 관찰하는데, 이 화자는 정치하는 이제 위정자야. 위정자인 화자가 누구를 관찰하냐면 이제 힘들어서, 살기가 힘들어서 마을을 떠나는 백성들을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백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얘네가 너무 살기 힘들어서 자기가 살던 터전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구나 라는 걸 보게 되면서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을 느껴. 그래서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안타까움과 연민 이거고, 그리고 이 화자가 백성들을 이렇게 만든 수타라는 관리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이거든. 수타라는 관리들에 대해서는 비판적 태도를 보이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이렇게 살지 않게 좀 좋게 살 수 있게끔 무언가를 좀 바꿔줘야겠다라는 위정자로서의 책임감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고 봐주면 돼. 전체에서 이제 그것들을 좀 찾아볼 건데, 여기서 이제 너희가 알아야 할 것들은 백성에 대한 태도는 연민과 안타까움, 수타라는 관리들, 탐관오리들에 대한 태도는 비판적 태도가 나타나는 거구나. 이렇게 봐주고 이걸 이제 시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 알겠지? 자, 읽어보자. 헌 누더기 입은 무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린 자식 등에 업고 자란 자식 손에 끌고 울며 눈물 씻고 엎어지며 오는 모양 해서 요 세 줄이 헌 무더기 입은 무리들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야. 헌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무리들이 누구겠어? 백성이겠지. 이제 얘가 시적 대상이 되는 거고, 이 시적 대상은 고향을 이제 떠나는,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떠나는 백성들, 유랑민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유랑민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좀 처참하지? 어린 자식은 등에 업었고 자란 자식은 손에 끌었고 울며 눈물 씻고 오고 있는 거야. 처참하게 지금 어디론가 떠나고 있다. 괜찮지? 관찰 대상이야. 여기 보면은 요런 거 보이지? 어린 자식 등에 업고 자란 자식 손에 끌고. 내가 뭐 말하는 건지 알겠니? 문장 구조 같지? 문장 구조 같아서 당연히 대꾸가 있다라는 거 찾아주면 되고, 계속 읽어볼게. 참아보지 못할너라. 나직이 묻는 말씀. 참아보지 못할너라는 누구의 감정인 거야? 화자. 화자가 시적 대상을 향해서 참아 못 보겠다. 왜? 너무 애들의 모습이 처참해서. 그럼 여기에서는 화자의 어떤 정서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 연민, 안타까움. 이 시적 대상을 바라보는 화자의 연민과 안타까움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나직이 물어보는 거야. 화자가 대상한테 이제 물어봐. 이렇게 물어봐. 어디로 쫓아오며 어디로 가려는 곳? 너네 어디에서 오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거니? 줄여들 가는 사람인가? 굶주려서 가는 사람인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얻어먹는 것인가? 아무데도 한 가지라. 어디로 가든 한 가지, 마찬가지다. 나를 따라 도로 가면, 나가 누구야? 화자. 나 따라서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가면 자네 원님 가서 보고, 너네들 원님을 가서 보고 안접하게 하여 줌세. 너네들 안접하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안접하다, 편안하게 마음 먹고 살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안접은 각주가 달리긴 했어. 편안히 마음을 먹고 머물러 살게 해줄게. 머물러 산다. 여기까지 누가 얘기하는 거라고? 화자가 대상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화자의 말을 인용해주고 있지. 우리가 요 따옴표가 없을 뿐이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화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 알면 돼. 그럼 여기 화자가 한 말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백성들이 어렵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특히 여기 굶주려 가는 사람이니? 너네가 다른 데 가면 뭘 먹을 수 있니? 이런 얘기는 먹는 것조차 지금 어렵다는 거야. 백성들의 어려운 처지를 보여주고 있다.
요 화자의 말 이해됐지? 그랬더니 겨우겨우 대답하되 누가 대답하는 거야? 대상이, 그 헛누더기 입은 무리가 우리 곳은 당진이라부터 이제 대상이 얘기하고 있는 거겠지. 우리가 사는 곳은 당진이라는 곳이야 하면서 당진 구체적 지명을 제시하고 있네. 이런 거 나오면 구체적 지명을 제시하였다. 맞구나. 이렇게 봐주면 돼. 그래서 우리는 당진에 살던 사람이야. 여러 해 흉년이 들어가지고 살 길이 없는 중에 백성들의 이제 어려운 처지를 알 수 있는, 비참한 상황을 알 수 있는 단어겠지. 흉년이 들었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살아갈 길이 없는 중에 도망한 자 신구환을 있는 자에게 물리니,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문제는 이거야. 도망한 사람의 신구환. 신구환이라는 게, 신이라는 게 세신이고 구가 옛 구자잖아. 그래서 올해가 신이고 구가 이제 작년, 지난해. 환은 세금. 올해 세금과 지난해 세금을 도망하지 않은 이 마을에 있는 자에게 물렸다라는 거야. 그럼 있잖아, 도망한 자의 세금도 니네가 다 내! 라고 하면 이거 낼 수 있겠니? 안 그래도 흉년이 들었는데 상당히 불합리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거지. 불합리한 세금 부과. 그럼 이것은 백성들을 수탈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백성들이 수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려고 하니까. 제 것도 못 바치며 남의 곡식 어찌할꼬. 내 것도 못 바치는 처지야. 그치? 흉년이 들었으니까. 남의 곡식을 어찌 물 수 있겠는가? 당연하지. 이거 서리적 표현인 거 괜찮지? 서리적 표현. 그런데 못 바치면 매 맞으니 매 맞고 살 수 있겠는가? 심지어 안 내면 때린다는 거지. 역시 수탈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의 상황이 드러나는 거지. 매 맞고 살 수 있겠는가? 살 수 없지. 그래서 여기도 계속 서리적 표현이 보이고, 정처 없이 가게 되면 죽을 줄 알건만은 갈 데는 딱히 없어. 그래서 어디 가야 할 곳이 없이 정처 없이 가게 되면 그곳에서도 뭐 죽겠다, 뭐 먹고 살 게 없어서 죽을 줄 알겠지만 아니 가고 어찌하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갈 수 있겠는가? 갈 수밖에 없다. 왜?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하고 안 내면 때리니까. 굶고 맞고 죽을 지경 나와 있지? 굶어 죽나 맞고 죽나 죽을 지경. 차라리 구렁에나 염려 없이 묻히면 도리어 편할지라. 이런 고로 가노매라. 차라리 구렁? 무덤이거든. 차라리 무덤에나 묻혀버리면 염려 없이 편할 것 같다. 무슨 말이야?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까닭으로 가고 있다. 이해되지?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우리 곳은 당진이라부터 여기까지 백성들의 말을 인용한 거 괜찮지? 그럼 지금 이곳은, 이 부분은 화자랑 시적 대상인 백성의 대화 구조. 화자와 백성이 대화를 하고 있네. 그래서 대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봐주면 되고, 화자가 물어보고 백성이 답하고 있는 거야. 백성들의 비참한 처지 느껴지지? 그래서 이제 화자가 얘기해. 급히 넘어가자 이 백성들 살려보세. 여기 밑줄 쳐주고 빨리 넘어가서 백성들을 살려야겠대. 이것이 위정자로서의 책임감이 드러나는 거야. 안 되겠네 얘네, 내가 좀 살려야 되겠는데 라는 위정자로서의 책임감.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이다라고 해서 애민정신 괜찮겠지? 애민정신이 드러난다. 넘어가 볼까? 둘째 령을 올라서서 고을 지경을 바라보니. 둘째 고개를 올라서서 고을의 모습을 바라봤대. 여기 지경은 그냥 땅이라고 해석하자. 둘째 고개에 올라가서 고을의 땅을 바라보니 10집의 7집은 횡그러니 비었더라. 10집 중에 7집이 다 비어있어. 왜 그렇게 된 거야? 다 도망갔겠지. 그래서 수탈로 피폐해진 마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수탈로 피폐해진 마을의 모습. 그것을 지금 어떻게 드러냈냐면 10집에 7집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드러낸 거 괜찮지?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읍중으로 들어가니 남은 집의 곡성이라. 그 읍중으로 들어갔어. 읍내로 들어가니까 남은 집은 곡성이래. 곡성 뜻 알아? 우는 소리지. 우는 소리. 곡성 세모치자. 우는 소리. 이 남은 집은 우는 소리를 하고 있대. 왜 울고 있을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 괜찮지? 백성들의 비참한 상황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냐면 청각적 제시겠지. 청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청각적, 감각적 제시. 전년에 2000여호, 금년에 700호. 전년에는 2000여호가 살았어. 그런데 지금은 700호. 어떻게 됐어? 확 줄어들었지.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역시 수탈로 피폐해진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어? 또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 구체적 수치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고, 전년에 2000여호, 금년에 700호, 109. 문장 구조 같은 표현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찾을 수 있으면 되고, 미혹한 유부사와 답답한 이도호는 곡도 중하거니와 인명인들 아니 볼까? 여기 이렇게 묶을게. 미혹한 유부사 이렇게 되어 있어. 유부사는 지금 부사는 관직 이름, 이 도호도 관직 이름. 그러니까 이 유부사랑 이 도호라는 애들이 이 마을을 다스리는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야. 얘네들은 국곡, 나라의 곡식, 그치? 나라의 곡식도 중하다고 하지만 인명, 사람의 목숨을 안 보고 있는 것인가? 얘네 지금 나쁘다는 얘기하는 거 알겠어? 나라의 곡식, 즉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걷어들이고 있는 거잖아. 세금도 중요하다 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사람의 목숨, 백성들의 어떤 생활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 미혹한 유부사, 답답한 이도호는 누구인 거냐면 비판해야 하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지. 화자가 생각했을 때 비판의 대상들. 왜냐하면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인명을 안 돌보는 태도. 그래서 이 수탈하는 관리들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이 부분에 드러나 있는 거지. 여기도 서리적 표현, 의문형 계속 쓰고 있지. 백성 없는 곡식바다 그 무엇에 쓰려 하노? 백성 없고 곡식만 가득 받아가지고 도대체 뭐에 쓰려고 하는 거니? 쓸 데가 없어. 도대체 왜 이렇게 걷는 거야? 왜 이렇게 곡식을 이 세금을 걷는 거야? 하면서 이거 역시 비판적 태도 똑같지. 그래서 이 부분, 이 세 줄은 화자의 그 탐관오리를 향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라고 봐주면 되고, 그 다음 봐봐. 출도한 후에 전령하여 니징 족징을 없이 하고, 자기가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가가지고 뭘 할 거냐면은 1번 니징과 족징을 없게 할 거래. 니징 족징 나와 있어. 세금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대신 물리던. 아까 앞에서 나와 있던 거 있지. 신구환을 물린다고 했지. 그래서 그런 거 없이 신구환을 도망간 자들의 세금까지 다 있는 자들에게 물리는 그 모든 것들 없이 하겠대.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허두잡이 호역들을 태반 덜어줄 거래. 이게 두 번째. 허두잡이 호역들 이거 뭐냐면 호역이라는 것이 부역이야, 부역. 사람 데려다가 이제 노동시키는 거. 그리고 요 허두잡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허두는 이제 첫머리란 뜻이거든. 첫머리. 그 다음에 이 허두잡이 첫머리인데 예비군 군대? 그러니까 예비군 군대를 모아가지고 부역을 부리는 거지. 그래서 요거 그냥 합해가지고 허두잡이 호역들, 사람들 모아가지고 노동시키는 일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
좀 어렵나? 허두는 첫머리인데 허두잡이 호역들이라고 하면 그냥 사람들을 처음에 모아가지고 노동시키는 것. 이렇게 그냥 볼게. 노동시키는 그 부역들을 태반이나 덜어주고 절반 이상 덜어주고 그 다음 신구한 7만석은 탕감하자. 과거랑 그러니까 지난해랑 올해의 세금 못 거둔 세금 7만석은 탕감 다 그냥 안 받도록 없애주자 라고 아랠 것이다. 누구한테 아랠 거라고 하는 거야? 임금에게. 그럼 요 세 개는 화자가 임금에게 가서 자기가 이제 시행하고자 하는 방안들인 거야. 그래서 임금에게 제안할 방안들. 이 임금에게 제안할 방안들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 백성들을 잘 살게 하려는 방안이겠지. 백성들을 위하는 방안들이지. 백성들의 삶을 위한 구제책의 되겠지. 구제책. 이렇게 세 가지 것들을 내가 제안할 거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화자의 암행어사로서의 책임감이 드러나는 거지. 요거 괜찮아? 요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시였고, 두 번째 시 가볼게. 두 번째 시는 좀 쉽거든? 우리가 되게 많이 봤던 유형의 시여서, 여기 보면은, 제목이 이제 귀산음이었어. 제목은 귀산음. 산으로 돌아가서 뭐 읍다. 뭐 이런 거겠지. 산이 그럼 여기서 당연히 어디겠니? 자연이겠지. 자연으로 돌아가서 읊는 시여서 이 시는 자연 친화 시야. 너희가 무수히 봤던 자연 친화의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해석이 어렵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대비되는 것 찾아줄 거고 배유법 찾아줄 거고 서리적 표현 당연히 있을 거고 문장 구조 비슷한 대꾸 이거 말고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거든? 이것들 다 찾아주면서 그냥 공부하면 될 것 같아. 같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찾으면서 한번 보자. 1수 10년 종사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니 10년 동안 종사, 벼슬을 했다라는 거야. 10년 벼슬 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하면서 화자의 상황부터 제시하고 있어. 화자의 상황 제시. 산천의구하되 인사는 달라졌구나. 이것도 많이 보던 패턴이네. 산천, 산과 물은 의구. 변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대로 예전과 같지만 인간사는 달라졌구나. 자연은 그대로 있어. 10년 동안. 하지만 사람의 모습들, 내가 고향으로 왔는데 그동안의 사람들은 달라졌다. 그래서 대비되는 거 보이지? 무엇과 무엇의 대비? 우리 이거 많이 했지? 자연사와 인간사의 대비. 됐어. 그러면 이렇게 자연사랑 인간사를 대비시키면 어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냐면 자연은 변하지 않지만 인간들의 모습은 변하는 거지. 변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영원하지 않다. 그럼 내가 뭐 말하는 건지 알겠지? 영원하지 않다, 허무하다, 무상함, 무상감, 인생 무상 이런 걸 느끼는 거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든 다 달라졌기 때문에 뭐 돌아가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안 계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사가 변했으니까. 아마도 세간 졸몰이 아니고 존몰 세간 존몰을 못내 쓰러하노라. 얘들아 세간이 이제 세상이고 존몰이라는 게 이 존이라는 게 존속 존재하다. 그 다음에 몰이라는 게 이제 없어지다. 즉 멸망. 세상의 존속과 멸망을 이러는 거야. 세상사의 지속됨과 없어짐을 못내 슬허하노라. 슬허하노라 어떻게 해석하지? 슬퍼하노라. 얜 그럼 지금 뭐가 슬픈 거야? 세상사가
그대로 있기도 하지만 변하기도 하는 존속과 멸망, 즉 영원하지 않음, 즉 인생 무상, 인생 무상에 대해서 슬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고향에 왔더니 인간사가 달라져 있어. 그걸 보고 슬픔을 느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고향에 달라진 모습이 슬프다. 고향이 달라진 모습이 슬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일수 괜찮니? 그 다음 이수. 강산아 나 왔노라. 백구야 반갑고야. 강산 나 왔어. 백구 반가워 이렇게 얘기했네. 얘들아 이거 표현법 너희 한번 생각해 볼래? 표현법 일단 뭐가 보여? 도노 불렀지. 도노법 보이고 또 강산아 백구야 이렇게 불렀다는 것 자체가 얘네들을 의인화시켰다는 것도 괜찮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도 당연히 맞겠지. 말을 건네는 방식. 말 건네는 방식. 또 강산하고 백구. 특히 강산 같은 경우는 자연을 뜻하는 거지. 자연. 그래서 대유법.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드러내는 대유법.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 방식 너희가 찾아낼 수 있으면 되고 결국에 이거야. 얘들아 자연아 나 왔어. 백구야 반가워 하면서 반갑다. 자연 속에 돌아오니까 화자가 반갑다라고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지. 정서를 직접 표현한 것. 청풍명월도 기다려줄 알것만은. 청풍명월이 기다려줄 줄 알것만은. 즉 청풍명월 해석되지? 얘도 역시 자연이겠지. 자연 대유법 쓴 거야. 자연이 나를 기다려줄 줄 알았지만. 자연은 안 변하고 기다려주니까. 자연이 그대로 있을 줄 알았지만. 이런 뜻이야. 성은이 지중하시니 자연지체하여라. 성은이 지중하다. 임금의 은혜가 매우 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임금의 은혜가 매우 크다? 얘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그동안 10년 동안 벼슬을 했다라는 것을 임금의 은혜가 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 유교적 충의 사상이 드러나는 거지. 임금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성은이 너무 커서 자연스럽게 지체, 늦어졌다, 늦어졌노라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그러면 자연에 돌아오는 것이 늦어진 이유가 성은이 너무 커서 내가 벼슬을 하면서 임금 밑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충의 사상을 드러내는 동시에 자연에 돌아온 것이 늦은 이유, 즉 화자의 귀향이 지체된 이유가 되겠지. 귀향이 지체된 이유. 임금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수 괜찮니? 자연을 보니까 반가워. 이수는 자연 속에 오니까 반가워, 반가움. 하지만 내가 늦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 임금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귀향이 늦은 이유까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이수. 삼수가 없다. 사수 갈게. 산화는 물에 피고 물새는 산에 운다. 해석이 될까? 산화, 산꽃 괜찮지? 산꽃은 물에서 피고. 산꽃이 왜 물에서 필까? 어쨌든 산꽃은 물에 피고. 물새, 물의 새는 산에서 운다. 거의 이거 뭐 산과 물이 지금 하나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건가? 보면 그럼 일단 여기 보면은 산화는 물새는 어디의 이제 문장 구조 반복되는 거 대꾸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산 속에 물이 있는데 이제 걔네들이 어우러져서 있는 자연의 모습을 묘사한 것 같아. 그래서 자연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다. 산에 꽃이 보이고 물에 새가 있고 그것들이 어우러져서 아름답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일신이 한가하야 산수간에 누워 있으니 일신 내 한 몸이 한가하여 한가함. 자연 친화시에서 많이 나오는 정서지. 나의 한 몸이 한가하여 산수는 자연이겠지. 계속 대유적 표현 쓰고 있는 거야. 자연 속에 누워 있으니 자연 속에서 한가하게 지내는 모습. 세상의 어지러운 기별을 나는 몰라 하노라. 세상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어지러운 소식이 있어. 그것을 나는 몰라 하노라. 세상의 어지러운 소식 나 몰라. 왜? 나 산수간에 누워있기 때문에 하면서 나는 지금 세상 속세와 어떤 상태냐면 단절된 상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화자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자연 속에. 그래서 여기 산수, 어지러운 기별, 세상 이거 다 대조되는 거 보이지? 세상에는 어지러운 기별이 있다? 속세에서는 여러 가지 어수선하고 뭐 이렇게 싸우는 소리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속세의 어지러운 소식은 나는 몰라. 왜? 나는 자연 속에서 한가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 다음 오수 볼게. 검은고 빗기 들고 산수 희롱하니 검은고를 비스듬히 듣고 산과 물을 희롱 놀리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여기서 희롱이 나쁜 뜻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자연 속에서 검은고를 연주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 우리 자연 속에서 이렇게 악기 나오면 악기 어떤 얘기를 하면 되냐면 풍류야. 풍류적 정서가 드러난다. 술이 나와도 풍류라고 했지. 술과 악기, 노래 이런 거 나오면 풍류적 정서. 청풍은 살짝 불고 명월도 돌아온다. 맑은 바람도 불고 밝은 달도 돌아온다. 얘 지금 자연 속에서 검은 곳 타고 있으니까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밝은 달도 떠 하면서 이것도 자연 경관을 묘사하고 있지. 하물며 유신한 물여기는 오며 가며 하는구나. 물여기라는 것이 갈매기야. 갈매기가 유신하다. 이것도 많이 본 표현이지. 믿음 있는 갈매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신의 있는 갈매기 뭐 이런 거거든. 신의, 믿음 있는 갈매기. 그래서 이런 거 나왔을 때 우리는 갈매기를 사람처럼 표현해서 의인화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 갈매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하면서 이것도 자연 경관을 묘사하고 있고, 보통 우리가 이런 갈매기 나오면 갈매기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화자가 이제 물화일체의 정서를 느낀다라고도 관습적으로 해석했던 거 기억나니? 갈매기가 나오면 자연 친화의 갈매기가 나오면 보통 물화일체라고 많이 봐. 그럼 얘 지금 뭐 하는 거야? 자연 속에서 검은고를 타고 있는데 막 갈매기도 오고 달도 뜨고 하면서 유유자적하게 풍류를 즐기고 있는 거지. 괜찮니? 그 다음에 팔수. 산수에 병이 되고 금가에 벽이 있어. 산수에 병이 되고, 이 표현도 우리 많이 본 것 같은데, 산수 자연이지. 계속 대유적 표현이야. 내가 지금 다 안 짚어졌어도 기본적으로 대유가 깔려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연의 병이 된다? 이런 거 뭐였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깊어서 병이 된다. 이거였어. 사자성어 기억나니?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깊어서 병이 될 지경. 적어보면 되거든. 천석고왕, 연하고질, 강호지병, 이런 거 기억하고 적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야. 요 세 가지 기억 안 나는 사람은 다시 외울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깊어서 병이 들 지경이고, 금가에 벽이 있어. 금가는 얘들아, 금이 이제 검은고, 가야금 뭐 이런 거야. 여기선 검은고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검은고 노래, 검은고
노래. 음악이지. 검은고를 타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에 벽이라는 게 버릇이야, 버릇. 도벽 이런 거 들어봤어? 훔치는 버릇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런 벽이거든. 그래서 자기가 검은고 타면서 노래 부르는 이런 풍류적 태도를 즐기는 것에 버릇이 있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즉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깊고 풍류적 태도를 즐기는 버릇이 있어서 하면서 자연 속 풍류를 얘기하는 거야. 산수 좋은 곳에 산수 자연 좋은 곳에서 금가로 논이 놀아. 나 지금 자연 속에서 검은고 타면서 노래 부르고 있어. 뭐 초장 있는 거 다시 똑같이 써준 거지. 두어라. 됐다. 초로 인생이 아니 놀고 어이 하겠는가? 얘들아, 초로 인생이라는 것이 요 초로가 풀초의 이슬로야. 풀 끝에 달린 이슬이란 뜻이야. 그것과 같은 인생. 한번 적어볼까? 풀 끝에 달린 이슬 같은 인생. 어떤 인생이야 그럼? 너네 풀 끝에 달린 이슬 어떻게 돼? 금방 떨어지지 않니? 금방 떨어지는 것 같은 인생이니까 정말 인생이 짧다라는 거야. 덧없는 인생이야. 덧없는 인생. 덧없는 인생이 아니 놀고 어이 하겠는가? 아니 인생이 이렇게 덧없는데 놀지 않고 어찌 하겠는가? 놀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논다? 자연에서 즐긴다는 거야. 그래서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자기 어떻게 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풍류를 즐기면서 살겠다. 풍류를 즐기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치? 인생이 참 무상하기 때문에 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요 덧없는 인생 무상의 정서가 들어가 있는데 인생 무상을 어떻게 극복하겠다? 그냥 지금 잘 즐기는 것으로 대응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지. 됐니? 이렇게 팔수까지 했어. 전체적으로 어렵지는 않지. 어렵지 않고 표현법 잘 챙기면 너희 해석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넘어가도 될까? 우리 넘어가 볼게. 그 다음 이제 수필. 수필은 쉬워. 보면은 이 수필은 그냥 쭉쭉쭉 빨리빨리 읽을 수 있을 것 같거든. 엿장수 생각이라는 수필인데 얘는 이제 주제가 어린 시절 엿장수에 대한 회상인 거야. 어린 시절 엿장수에 대한 회상.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재의 모습하고 대조를 하거든. 대비를 시키고 그 다음 어린 시절 그 엿장수를 회상하면서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열거해줘. 열거해주고 그 다음에 묘사해줘. 그래서 대비, 열거, 묘사 이런 것들의 표현법들을 좀 찾아주면 될 것 같아. 한번 해볼게. 기다리는 엿장수는 오지 않았다. 엿장수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야. 기다림. 엿장수에 대한 기다림. 근데 아직 오지 않았어. 벌써 보름째 나타나지 않는 엿장수의 리어카를 기다리느라 보름째 엿장수를 기다리고 있어. 조바심이 난 아이들이 엿장수를 기다리고 있네. 오리처럼 목이 길어졌다. 오리처럼 목이 길어졌다. 얘들아, 비유적 표현으로 기다림을 묘사하고 있는 거 보이지? 마당에서 자치기를 하다가도 담 너머로 슬쩍슬쩍 눈을 돌렸고, 슬쩍슬쩍 음성상징어 보이지? 놀이를 하다가도 애들이 엿장수가 오나 안 오나 계속 살펴보고 있었던 거야. 꼴을 베다가도 풀을 베다가도 동구 밖을 자주 힐끔거렸다. 행동을 묘사해주고 있지. 아이들의 행동을 묘사. 엿장수를 기다리는 것을 행동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거야. 여름날 대청마루에서 낮잠을 자고 있노라면 꿈속에서도 엿장수의 가윗소리가 귓전을 울리곤 했다. 꿈까지 꾸는 거야.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간절한 기다림.
얘들아, 그래서 이 부분 있지. 여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줄까지 아이들이 엿장수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됐지? 엿장수의 그 넓적한 가위는 엿장수의 가위에 대한 얘기를 하네. 엿을 알맞게 나누는 도구인 동시에 얘들아, 가위는 첫 번째 그냥 엿을 나누는 도구야. 가위 소리로 가위 소리로 엿장수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훌륭한 홍보 수단이었다. 두 번째는 가위는 홍보 수단이었다. 가위의 역할이야. 역할 첫 번째, 두 번째 봐주면 돼. 도구이면서 홍보 수단이었어. 노련한 엿장수, 좀 이렇게 잘하는 엿장수일수록 엿가위에 신명난 장단을 넣어서 아이들의 귀를 길쭉하게 만들었다. 엿장수 가위 소리 어서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서 본 적 있니? 막 가위 가지고 막 리듬을 타거든. 그래서 이제 그 엿가위에 애들이 되게 재밌게 놀 수 있도록 리듬을 잘 탔다는 거지. 고요한 마을에 엿장수의 가위 소리가 멀리서 찰칵거리기 시작하면 얘들아, 가위 소리가 들리는 건 누가 등장했다라는 거야? 엿장수가 이제 오고 있다라는 거야. 엿장수의 등장을 알리는 소리. 등장을 알리는 소리가 가위 소리가 되는 거야. 이제 이 소리니까 얘들아, 기본적으로 청각적이지. 청각적. 그래서 찰칵거리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가위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뛰어갔어. 다들 우 뛰어간 거야. 한쪽 발에만 신을 꿰어 신고 뛰어가는 아이도 있었다. 한쪽 발만. 왜? 급해가지고. 신발을 손에 들고 막 다 신는 게 힘드니까 뛰는 아이도 있었고, 심지어 맨발까지도 나왔어.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가랑이가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아이들은 뛰었다. 여기까지 묶어볼까? 신난 거야 얘들아. 가위 소리가 딱 들리자마자 애들이 지금 정신없이 달려가는 아이들의 행동 묘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행동 묘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반가움을 드러내는 거지. 엿장수의 등장에 대한 반가움을 드러내고 있다. 얘들아, 묘사를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생동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열거가 벌써 있는 거야.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 한쪽 발에만 신을 신고 신발을 손에 들고 맨발로 바지 흘러내리는 거 모르고 가랑이 찢어지는 거 모르고 이렇게. 그래서 열거가 여기 기본적으로 들어가. 엿으로 바꿔 먹을 만한 물건이 없나 하고 아이들은 이미 마루 미치며 헛간을 수없이 뒤진 터였다. 바꿔 먹을 만한 물건 찾는 건데 그것도 이제 열거가 돼 있다. 봐봐. 여기부터 묶을게. 아이들은 첫 번째, 고철이나 함석 조각 챙겼어. 철들. 칠성사이다 마시고 남은 빈병 쥐고 달렸어. 2번 빈병. 뒤축이 닳아서 구멍난 흰 고무신 가져갔어. 1원짜리 동전 가져가기도 했어. 어른들의 서리빨 같은 꾸중을 각오하고 엄마한테 혼날 거 각오하고 멀쩡한 양은 냄비 숟가락을 들고 달리는 용감한 아이들까지 있었어. 여기까지 묶을게. 얘들아, 이거 뭐야? 아이들이 엿으로 바꿔 먹을 물건들을 열거하고 있는 거 보이지? 열거. 됐지? 그래서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열거가 계속 쓰이고 있다는 것. 중략이 된 다음에 하지만 이렇게 나오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어디를 가더라도 그 옛날의 엿장수는 없다. 밑줄 쳐봐. 과거에 이렇게 있던 엿장수가 지금은 없어. 엿장수가 사라진 현실. 과거에는 엿장수가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없어. 전체적으로 과거와 현재가 대비되고 있는 거 보이지? 과거랑 현재가 대비되고 있다. 과거랑 현재의 대비. 계속 볼게. 엿장수의 가위 소리도 없고, 옛날엔 엿장수의 가위 소리가 있었는데 없고, 그 소리에 넋을 놓고 뛰어가던 아이들 당연히
없고, 지금은 이어폰만 귀에 꽂으면 엿장수 가위 소리보다 아주 더 매력적인 음악은 있고, 더 달콤한 엿보다 더 맛있는 군것질 거리가 지천에 널려 있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현재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하면서 과거와 현재 계속 대비되고 있는 거 있지. 하지만 이 글쓴이는 엿장수가 사라진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훨씬 더 맛있는 것도 많고 매력적인 그 음악 소리도 많지만 과거에 그 엿장수가 있었던 현실이 더 좋았다. 없어진 게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누군가 우스개처럼 말했던 게 생각난다. 엿장수는 외국 자본에 기대지 않고 순수하게 민족 자본으로 성장했던 마지막 기업이었다고. 여기 이렇게 묶을게. 얘들아, 요 앞문장 뒷문장 도치된 거 보여? 누군가가 이렇게 마지막 기업이었다고 말했던 게 생각난다. 전체적으로 이제 도치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요 문장이 도치가 되어 있고, 엿장수에 대해서 평가한 거야. 우리가 엿장수 하면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지금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지. 외국 자본 없이 순수하게 우리 민족 자본으로 성장했던 어떤 기업 같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야. 그렇지 않더라도 엿장수나 넝마주이나 고물상이라는 이름들 앞에 우리는 좀 더 겸손해져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엿장수, 넝마주의, 고물상 이런 것들을 되게 좀 별로 하찮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좀 하찮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않아야 할 것 같다. 왜냐면 그들은 이 땅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일 먼저 실천했던 선각자들이라고 말이다. 밑줄 한번 쳐볼래? 엿장수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야. 어떤 분리수거를 가장 먼저 실천했던 사람들, 선각자, 먼저 한 사람 해서 엿장수를 비롯한 넝마주의 고물상에 대한 가치 부여,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고 있는 거야. 그들이 아니었다면 이 삼천리 금수강산은 삼천리 유리파편 강산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안 그런가? 하면서 사람들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안 그래? 너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하면서 의문형 문장을 쓰고 있는 거거든. 의문형을 씀으로 인해서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는 거지. 독자의 공감 혹은 너네도 한번 생각해봐 하는 생각을 유도하고 있다. 맞겠지? 그래서 이 글쓴이는 엿장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돼. 어렵지 않지? 우리 문제 한번 쓱 하면 볼게. 문제를 여기 있다. 여기 보면은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가는 뭐였냐면은 북새곡이었지. 북새곡. 가는 북새곡. 그 다음에 나는 귀사름. 1번 가는 나와 달리 문답 구조를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문답 구조. 북새곡에서 화자가 물었더니 그 백성들이 답했어. 맞지? 맞지. 그래서 북새곡에서 문답 구조가 있다. 귀사름에서는 문답 구조 없었거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고, 나머지 볼게. 2번.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을 대비하여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공간을 대비해서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낸 것은 가가 아니라 나겠지. 나와 달리도 틀린 거야. 나에서 어디 대비했어? 자연인 산수랑 세상 대비했지. 세상의 어지러운 기별 이렇게 나와 있었으니까 나에 해당하는 선택지. 나는 가와 달리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했다. 얘들아,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은 가하고 나 둘 다 있었지. 달리가 아니라. 4번. 나는 가와 달리 구체적인 수치는 어디에 있었어? 가에만 있었지. 7호인데 10집, 10호에서 7호 없어지고 2000여 호인데 300호 남았다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 찾아볼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찾지 말까? 어쨌든 2000여 호에서 몇 호밖에 500여 호 이렇게 안 남았다 이런 얘기 했었지. 그래서 얘는 나가 아니라 가.
그 다음 5번 가와 나는 계절감 드러나는 시어는 둘 다 없었어. 계절감에 대한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16번에 1번. 17번 보기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 하면서 보기 읽어보면 아까 내가 다 했던 얘기고 보면은 1번 참아보지 못할 것 같다. 그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온 애들을 참아보지 못할 것 같다. 백성들에게 연민의 정 완전 맞지? 2번 안접하게 하여 줌세. 얘들아 너네 어디 가니? 딴 데 가면 살 데 있니?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편안하게 살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했어.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백성들을 도우려는 아니지. 고향을 떠나려는 자기가 살던 고향 당진이라는 고향을 떠나려는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해서 도우려는 거지. 2번이 답이고 3번 도망한 자 신구환을 물리는 것. 불합리한 세금 부과를 통해 고통받는 백성들. 맞지? 4번 빨리빨리 넘어가자.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가짐. 5번 백성 없는 곡식바다 도대체 왜 쓰려고 해? 이 지방관리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판적 태도. 다 맞지? 17번에 2번이고 18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얘들아 이거 선택지 나머지가 다 쉬워서 답만 한번 볼게. 2번 강산을 즐기느라 임금에게 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느라 강산에게 늦게 간 거지. 늦게. 자연에 늦게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거여서 2번이고 나머지 읽어보면 될 것 같고 19번 적절하지 않은 것 얘도 답만 볼까? 나머지 다 쉬운데 4번 볼까? 엿장수가 사라진 이후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존 세대? 아니 엿장수가 사라진 이 변화를 못 받아들인 기존 세대 이런 거 있었니? 없었지. 없었고 나머지 선택지 확인해주면 돼. 20번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해 적절한 거. 기역이 뭐냐면 곡성이었어. 북새곡에서 사람들 우는 소리 곡성. 니은은 뭐냐면 금가. 금가가 뭐였지? 거문고의 노래 부르는 소리, 자연을 즐기는 소리. 디귿은 가윗소리, 엿장수의 가윗소리. 요거는 좀 살펴보자. 1번 곡성은 현재 상황에 대한 슬픔을 드러내는 화자가 아니라 대상의 소리. 니은은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화자의 소리 맞네. 2번 기역은 현실에 대한 울분을 드러내는 백성의 소리 맞지. 디귿 가위 소리는 불만을 드러내는 엿장수 소리? 전혀 아니지. 3번 니은 금가는 주변 경관을 감상, 자연을 감상하며 즐기는 소리 맞지. 디귿은 가위 소리는 주변의 분위기를 분주하게, 가위 소리가 나면 애들이 막 분주해지면서 막 뛰어가지. 3번 답이네. 자 4번 기인이는 모두 화자의 과거 경험, 과거랑 둘 다 상관이 없고. 5번 니 디는 긍정에서 부정으로, 긍정에서 부정? 둘 다 완전 틀리지. 금가는 그냥 계속 긍정적이고 디귿도 뭐 긍정에서 부정, 부정에서 긍정 이런 거 없지. 그냥 반가운 소리니까. 그래서 20번에 3번. 어렵지 않은 문제들인 것 같거든. 조금 주목할 건 이런 16번 문제랑 20번 문제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것 같고 나머지는 좀 쉬운 것 같아. 이렇게 선택지 보면서 정리하면 돼. 다 됐지? 고생 많았어. 여기까지 할게.